경제 분석가들은 왜 그렇게 자주 틀릴까요? 주식시장은 폭락할 거라더니 그대로 오르고 부동산은 무너진다더니 버티고 이쯤 되면 전문가 말을 왜 들어야 하지? 하는 불신이 생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분석가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빨랐거나 정책이 끼어들어서 혹은 예측 못한 변수가 터져서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위험하다는 경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시장은 멀쩡했죠. 그러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 말이 맞았구나 하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 현실이 늦게 반영된 겁니다. 또 코로나 때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초 많은 이들이 대공황이 온다고 했죠. 구조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경제가 멈췄으니까요. 하지만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정부가 현금을 뿌리면서 위기 대신에 오히려 사상 최대의 증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예측이 빗나간 게 아니라 정책 개입이 흐름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전쟁, 팬데믹 같은 돌발 변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건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사건이었죠. 분석가가 틀렸다기보다 외부 충격이 판을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정치적 왜곡도 있습니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가 고객 눈치를 보느라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는다든지 정치인 눈치 때문에 위기 가능성을 축소한다든지 결국 분석 자체는 맞아도 표현은 흐려지고 대중이 보기엔 말이 안 맞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은 자주 틀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피드백이 얽힌 복잡계이기 때문이죠. 방향은 맞아도 언제 어느 정도로라는 질문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석가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건 언제 폭락할까 언제 반등할까 같은 시점 맞추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조와 흐름, 그 안에서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 현실이 꼬여서 비껴간 것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경제 분석가가 늘 틀려 보이는 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책과 변수, 그리고 시간차가 그들의 말 위에 덧칠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넘어 구조를 읽는다. 오늘도 어알.